난생 처음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3주차 사이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는 거북이를 그리는 펜의 변화. 지난 2주차 시간에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각형을 만드는 걸 배웠죠. 이번에는 그 거북이를 그리는 펜의 어떤 변화와 입력한 값만큼 거북이 움직이기. 이 부분을 실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연산자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곱셈이냐 덧셈이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떤 게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거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승 목표입니다. 연산자의 개념과 종류를 익히고 주요 연산자인 산술, 대입, 비교, 논리 연산자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칙 연산자에 관한 내용인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 연산자 여기서 보시면은 넘버는 4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의 연산자의 내용이 왼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때 이제 사칙 연산을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덧셈이나 뺄셈, 나눌셈, 곱셈을 할 때는 4, 3 같이 숫자를 연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자인 경우에는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n은 200, n2는 150. 미리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rest라는 변수를 n1과 n2의 합이다라고 정해놓으면 프린트를 통해 rest를 보면 350이 나오도록 되죠. 이건 이제 뺄셈이죠.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 나눌셈 이렇게 있죠. 이 경우에 이제 보통 나눌셈이 그 우리가 사칙 연산을 배울 때 좀 까다로운데, 나눌셈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1.33333 이렇게 이제 이 경우에 무한수수니까 나올 수 있는 표시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점 앞에가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저장된 양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건 어떤 규칙이 있는데 요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눗셈을 연산을 할 때 가급적이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분모를 0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여러 개의 연산자가 동시에 계산돼서 나올 때 어떤 연산자가 먼저 계산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계산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하기와 빼기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네, 계산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죠. 더하기하고 빼기는 사실 동등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수학 시간에. A에다 B를 먼저 더하고, 자, 이게 먼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 더한 결과를 C에다가 빼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한 번, 두 번의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뺄셈과 덧셈을 순서를 바꿔놓으면 뺄셈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덧셈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를 순서를 바꿔서 이제 마이너스 C 플러스 A를 할 경우에도 A에서 C를 빼는 거랑 같고 거기다 B를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 나누기와 곱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A는 B는 C 2, 4, 6이죠. 그래서 프린트 A를 B로 나누고 다시 C를 곱하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곱하기하고 나누기의 우선순위는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루어지니까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6을 곱해서 C를 곱해서 결과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연산이 이루어지죠. 이것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하기와 곱하기가 먼저 나오는 경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곱셈과 덧셈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B를 곱하고 C를 더해요. 그럼 17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A에다가 C에다가 A를 더하고 그 결과에다 결국 C를 곱하는 거라 결과가 32가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 실습을 하게 되면 둘 다 17로 똑같이 나오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덧셈을 먼저 합니다. 사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곱셈이.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곱하고 그 결과에 C를 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도 A하고 B를 먼저 곱하고 거기다 C를 더하는 요 순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더하기와 곱하기, 더하기 빼기가 우선순위가 똑같고 곱하기 나누기가 함께 섞여 나오면 그래서 항상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계산되게 됩니다. 요게 앞에서 여러분이 보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이런 가정에 해당합니다. 자, 연산자. 이게 이제 그 두 줄을 그으면 나눌 셈이 아니고 5를 3으로 나눈 뒤 소수점을 버리고 그 값을 넘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몫이죠. 그래서 나눗셈의 결과에 몫을 저장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는 나머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곱하기를 2개 했죠? 제곱이에요. 그래서 5에다가 3의 제곱을 하면 넘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5를 3으로 나눈 몫을 Q에다 저장하고 나머지를 R에다 저장하죠. 그래서 5를 3으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고 이번에는 제곱 연산자 5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연산자에 대해서 목차를 보시면 산술 연산자, 연산자는 크게 네 가지. 먼저 합승 목표입니다. 연산자의 개념과 종류.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 더하기와 더하기. 자, 연산자. 죄송합니다. 아까 내용과 이어서 녹화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파일이 두 개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첫 번째 파일을 들으시다가 소리가 없어지는 부분부터 이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파일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나누는 수에다 숫자를 각각 집어넣으면 목과 나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코드를 짠 것입니다. 자, 목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는, 제곱 연산자는 무엇일까요? 방금 했던 내용이죠? 책을 보고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퍼센트가 나머지입니다.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오른쪽의 값이나 계산 결과를 왼쪽으로 대입하라는 의미로 이꼴은 연산자가 가장 기본적인 대입 연산자입니다.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는 100, 넘버는 100 곱하기 200, 넘버는 인테저 100, 인테저 200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오른쪽 계산이 먼저 계산되고 그게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대입 연산자, 콤마로 분리해서 왼쪽의 변수가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른쪽도 반드시 콤마로 분리된 2개의 수식, 숫자, 문자열 등이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C 넘버 1, 넘버 2 이러면 equal 100, 200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입력이 들어가게 되죠.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와도 equal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넘버는 하나인데 100, 200 실행하면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특수한 대입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이건 비정상적이라 여러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있는데 숫자는 2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숫자는 하나죠. 변수는 2개인데 오류가 발생하는 걸 골라라 나왔습니다. 당연히 4번이죠. 자, 복합 연산자의 역할을 봅시다. 이거는 변수의 값을 변경한 후 다시 자신에게 대입합니다. 넘버 1이 100이고 넘버 1에 넘버 1이 더해져서 200이 더해져서 넘버 1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300이 출력되게 되죠. 자, 이때 넘버 1은 넘버 1 더하기 200. 이거를 넘버는 플러스 이퀄 200과 같은 코드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C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복합 연산,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 이퀄은 자기 자신을 더해서 자기 자신에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 복합 연산자는
자기 자신과의 계산 결과를 자기 자신에 집어넣는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전에서 쓰는 연산자라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습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실습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습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입니다. 비교연산자는 어떤 값이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결과는 참을 의미하는 true와 거짓을 의미하는 false로 표시되고, 비교연산자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문이나 반복문과 함께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200이 100보다 크면 참 혹은 거짓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참이죠. 그래서 참이면 true가 이제 반환값이 되는데 이거는 거짓이죠. 이 비교연산자의 기본 개념은 결과값이 참 거짓입니다. 참 거짓. 그래서 그 결과값 예를 들면 스코어는 인테저 인풋 필기시험 점수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이 스코어가 필기시험 점수가 70점보다 크면 출력하시오 하는데 뭐를 출력하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80점을 집어넣으면 true가 출력되도록 이렇게 비교연산자는 결과는 true or false입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는 앞에 대입연산자와 산술연산자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같다도 equal을 두 개를 합니다. 이 같다죠. 하나만 하면 오른쪽 값을 왼쪽에 집어넣게 되죠. 근데 이제 두 개를 하게 되면 같다라고 비교하게 됩니다. 느낌표 equal은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예제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가 여러 번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만약 넘 변수의 값이 10과 20 사이에 있어야 한다. 10과 20은 제외면 넘버는 10보다 커야 하고 넘버는 20보다 작아야 되죠. 이 경우에 이제 논리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넘버가 10보다 크고 넘버가 20보다 작고 그리고 그 두 경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됩니다. 예를 들면 해볼게요. 넘버가 99예요. 그럼 100보다 크고 폴스죠. 200보다 작고 100보다 큰데 둘 중에 하나가 AND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폴스가 되죠. 여기 AND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둘 다 참이어야만 참이 됩니다.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되고 낫은 그냥 무조건 부정입니다. 그래서 넘버가 99면 첫 번째 이 경우에는 폴스가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넘버가 99와 같은 경우 또는이죠. 그래서 true가 되죠. 넘버가 100이면 아니죠. 그래서 true입니다. 99하고 100이면 false죠. 그거에 not이니까 true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비견산자 중 같다는 뭐고 같지 않다는 무엇이다. 둘 다 참여해야 되는 논리연산자는 둘 다 하나만 참여해야 되는 논리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출력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은 가로, 큰 가로, 중간 가로. 그 다음에 제곱이 먼저 시행돼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반항자. 곱셈, 나눌셈, 나머지, 목, 산술연산자. 이렇게 덧셈, 나눌셈. 이렇게 산술연산자를 잘 보시면
이렇게 수행이 되고, 위에 있는 건 단항연산자예요. 음. 이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10 혹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부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와 3번과 5번은 별개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 이건 비트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한 비트씩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 논리고, 비트 배타적 논리합입니다.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비트 논리합 관계 연산자. 이거는 이제 동등이냐 아니냐를 비교하는 거죠.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and, not and, or. 그 다음에 비교식입니다. 이 경우에 논리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봅시다. 뭐가 제일 높을까요? 자, 순서대로 써보면 대괄호의 우선순위가 높고 대입의 우선 연산자가 가장 낮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한테 이제 코멘트 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주석입니다. 리마크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리마크를 단거하고 안 단거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시 보면 보통 자기가 짜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석을 집어넣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실습이라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번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